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해서 특수 설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14번에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는 송전솔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송전솔로에 두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소의 발전기, 다음에 뭐 승합용 변압기는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요 송전솔로예요. 자,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건 부하가 적게 걸리건 부하의 증가, 부하의 감소, 부하의 증가, 그 다음에 부하의 감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송전선 라인에는 이 영향이 미치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영향이 여기에 영향이 미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ES-ER의 형태의 이 전압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 말을 전압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전압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정전압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전압 방식을 하려면 전압을 갖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이 내려갈 거고 부하가 감소하면 전압이 올라간단 말이지.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변전소에 이미 이제 답이 보이죠. 변전소의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에 있는 일반 변압기를 안 쓴다고 그랬죠. 3권선 변압기 3차까지 있는 걸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차 측에다가 조상 설비를 걸어가지고 걸어서 여기 라인의 전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얘가 이 조상 설비에 의해서 안정된 산업. 예.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안정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조상설비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동기조상기 갖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동기조상기잖아요. 그럼 동기조상기는 이렇게 돼서 뭐가 돼요? 이렇게 V곡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코일 특성.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콘덴사 특성. 그럼 얘네들이 다 무슨 전력이에요? 코일과 콘덴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무슨 전력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무효 전력이다. 그래서 전압 조정은 무효 전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5번. 반지름이 14스퀘어의 ACSR. ACSR은 알루미늄 연선이죠. 완전 연가된, 여기는 뭐 신경 쓸 건 없는데, 3상 1회선 송전솔로가 있다. 여기서 1회선은 R상, S상, T상을 다 합해서 말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옛날 구닥다리 철탑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에 R상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상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T상이 간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말할 때는 일선이 되고요. 이거 전체를 말할 때는 일회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상 1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이때의 등가 성간거리. 자, 성간거리가 나왔어요. 그럼 성간거리는 요거를 말해서 D1, D2, D3가 선간거리고 1, D2, D3가 성간거리고 등가 성간거리는 이 세 개를 다 곱해가지고 그 곱한 전체 값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3등분한 것이 등가 선간거리죠. 이때 등가 선간거리가 2800mm다 라고 하고 여기에 사용한 요 전선의 반지름이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요 전선의 반지름이 14mm이다. 자, 이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자속이 만들어질 텐데 그 자속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를 알려면 그 선에 갖고 있는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 인덕턴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공식이 떠오르면 되죠. 그래서 전깃줄에서는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자, 여기에서 요 10이라고 하는 대수인데요. 자, 이 대수 로그에서는 10이라는 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10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로그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R분의 뭐가 돼요? D0 이 공식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것만. 근데 조심할 거는 요걸 먼저 계산해야 돼. 먼저 계산하고 요거의 로그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는 거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D0가 얼마냐? 2800mm.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14mm. 자, 조심할 거는 여기 단위가 얘도 미리미리고 얘도 미리미리이기 때문에 단위가 지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조심할 거는 두 개의 단위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는 센치로 주어주고 하나는 메다로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환산해야 돼. 메다로 환산하던 센치로 환산하던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 근데 이건 한번 여러분이 눌러보세요. 예, 계산했더니 1.11 정도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6번. 3상 3선식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C 마이크로파라드 상전압을 2 주파수 FHz라 할 때 소호 리액터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네,
아크가 만드는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아크를 호라고 그래요. 예, 전류가 만드는 아크를 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점호가 되는 거고, 호가 꺼졌다 그러면 소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가 만들어진 거는 점호라는 말의 의미는 역으로 얘기하면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호를 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호라는 말은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병렬공진이 떠올라야 되죠. 네, 병렬공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L이 갖고 있는 XL의 크기와 C가 갖고 있는 XC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공진이다라는 정의를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의 요지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Y결선이 되고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되니까 소호렉터 형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선로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이렇게 철탑을 통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성점을 접지를 해야 되는데 이 중성점 접지를 할 때 그냥 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일을 통해서 접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얘가 병렬 공진이 되려면 XL과 XC가 있어야 되는데 XL은 준비가 됐어요. 예. 그럼 XC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선로정수에서 배우셨죠, 여러분들. 선로정수에서 배운 것처럼 선과 대지 간에 이렇게 뭐가 돼요? C 이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와 요것이 뭐가 됩니까? 요거의 XL과 요거의 XC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XL하고 여기에 XC가 같으면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용량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정전 용량이 C, 상전압은 요거 하나에 대한 거거든요. 이때 주파수 F에 대해서 XC 계산하면 XC 용량 계산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냥 뭐가 돼? 2파이 FC 2제곱에 10의 마이너스 9승인가요? 마이너스 9승 KVA죠. 뭐 이건 다 외우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전체는 요건 한 상에 대한 거고 한 상분이고 3상이니까 곱하기 몇 배를 해줘야 돼요? 3배를 해야죠.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3 이렇게 떨어지면 6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파이 F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 6이라는 거는 2파이 F짜리가 몇 개다? 3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에서 한 선을 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만에 하나 일선 대지가 아니라 3선 대지. 3선 그러면 선 3개를 다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3을 하면 그렇죠. 안 되죠. 그때는 뭐가 돼야 돼? 2번이 답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액타 용량에서는 일선이냐 아니면 저 C값을 자 정전 용량 C값을 1선을 주느냐 3선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이다. 제가 아까 이 전력공학 맨 처음에 얘기할 때에 개념 설명할 때에 그리고 중간에 문제를 풀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송전솔로에서는 자, 애자련 기억나네요. 자, 애자련 문제를 풀 때에 여기에 전선 이렇게 썼을 때 송전솔로에서만큼은 전선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송전솔로는 전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도체 방식은 전선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체 방식은 단도체 방식과 복도체 방식 또는 복도체라고 해도 되고 싸잡아서 그냥 다도체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도체 또는 다도체 방식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도체 방식을 쓰면 자, 애자 스트링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도체 하나가 가면 단도체, 도체 혼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단도체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도체 방식에는 도체가 여러 개란 뜻이죠. 네. 다도체 방식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스트링에서 두 개가 한 조가 되는 도체 1, 도체 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복도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4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다도체, 요거 2개는 복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싸잡아서 다도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민하실 건 없고요. 이 단도체 방식에서 복도체 방식으로 바뀐 첫 번째 주 목적은 메인 목적이죠. 코로나 방지예요. 코로나 방지. 자, 이 코로나 방지가 바로 이 복도체 사용 목적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도체 2를 사용을 해서 전압을 올려봤더니 전압이 10만 볼트에 가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더라. 이래버리면 이 도체의 코로나 임계 전압은 10만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도체를 이렇게 2개를 도체 1과 그 다음에 도체 2 이렇게 해서 복도체 방식을 쓰게 되면 똑같이 전압을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몇 볼트인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한 17만 볼트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복도체의 코로나 임계 전압은 17만이에요. 그러니까 복도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단도체에서 복도체로 넘어가게 되면 L 감소 C 증가, L이 감소하니까
여기에 송전 용량을 또 다른 말로는 정태안정도라고 하는데, 정태안정도 공식이 XL분의 ESER에 우리가 안전운전이니까 사인 델타일 때 얘가 걔 또 풀면 어떻게 되나요? 2파이 F에 ESER의 사인 델타인데 복도체를 쓰면 얘가 감소하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개통도가 올라간다. 까지 되죠. 전선 표면의 전이경도, 전송 밀도가 내려가서 저감이 돼서 코로나의 임계 전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감속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는 제 전문이 아니고 이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얘기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원자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원자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초보적인 게 핵분열이 되겠습니다. 핵분열. 자, 그래서 핵분열이 되면 이 최초의 어떤 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강한 중성자를 갖다 때려주면 얘는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깨지면서 새로운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중성자가 또 다시 또 다른 핵을 때리게 되면 여기선 또 다시 이렇게 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중성자가 다른 핵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핵이 있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럼 또 갈라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의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기하급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다른 점은 물론 사용하는 우라늄의 농축도가 다르겠죠. 20% 미만이다, 뭐 40% 미만이다, 뭐 90% 이상이다, 이런 것이지만 거긴 우리 분야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원자폭탄은 여기서 나오는 델타 M의 C 제곱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에서 요거를 하나의 뭐가 돼?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집중시키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 집중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는 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감속제라고는 우리는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가 아니라, 고속의 핵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저속으로 핵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 중성자가 아니라 저속 중성자로, 그러니까 중성자가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걸 저속 중성자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는 열중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열중성자로, 즉 속도를 낮추는 것을 감속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기하급수학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가면 여기 가면 뭐가 됩니까? 비록 여기서는 요거 하나지만 여긴 벌써 얼마가 돼요? 2배가 되잖아. 예. 2배에 2가 되고요. 여긴 4배가 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갈수록 뭐가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자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제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빨아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의 흡수, 중성자를 흡수한다는 말은 야 이거 기본이 4개인데 이거 6개 생겼네? 그럼 2개 흡수해버려야 되겠네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개념은 제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감속, B가 클 것, 감속 능력이 클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냉각제와 제어제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리 원자력 같은 경우는 냉각제와 이 감속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일반적인 물을 쓰잖아요. 일반 물, 경수로서 경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감속제에 해당되는 거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니까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일반 회로 정수가 ABCD인 선로에 임피던스가 ZR분의 1인 변압기가 수전단에 접속되어 있을 때 일반 회로 정수의 D0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론적 강의를 한다면 제가 행렬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문제만 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 회로 정수가 ABCD인 선로란 말은 지금 여기에 전선로가 이렇게 있다. 전선로 끝에 이렇게 변압기가 매달려 있는데 변압기의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를 해석할 때 ABCD라는 행렬을 썼는데 여기까지 해석해 봐라. 예. 그럼 임피던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이렇게 돼야죠. 임피던스니까 1 임피던스 0, 1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는 ABCD니까 ABCD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인데 임피던스 값이 얼마라고 해요? Z분지 1이잖아. 임피던스가 ZR분의 1. 얘가 ZR분의 1. 이렇게 행렬이 되겠네요. 이거를 풀어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A가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ZR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CD가 되겠네요. C. 그 다음에 ZR에 뭐가 됩니까? C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한번 더블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새로운 거죠. 이제 D0는 ZR분의 C 플러스 D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답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쓱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얘하고 얘는 항이 서로 다른 항인데 밑에가 뭐가 돼요? 같이 썼다는 얘기는 공통이란 얘기죠. 분모가 공통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ZR을 해버리면 얘는 ZR의 C 플러스 ZR분의 DZR이니까
분모가 공통이 되니까 ZR분의 C 플러스 DZR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럼 1번 같은데요. 1번. 오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전력공학에서는. 자,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 제열기에서 제열기는 아마도 요 제가 리입니다. 리. 다시 히팅한다. 예, 하는 디바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히팅을 합니까? 화력이니까 뭘 히팅을 해야 돼요?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을 사용을 하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뭘 사용한다? 전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 가열이 해당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신문제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반적인 형태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했는데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